트레이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JYP엔터, 현대차, 두산밥켓, LX인터내셔널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정태근 팀장은 풍원정밀, 미래나노텍,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생명자원, 수산인더스트리까지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저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창희 대표님의 삼성중공업이네요. 네, 조선주들 다 잘 가고 있죠. 네.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적자가 지속됐었던 것은 과거의 일이고, 또 물론 기업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은 4분기까지 아마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적자가 한 3천억대, 4천억대에서 1천억대, 100억대로 줄어들 수 있느냐 여부인데 전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LNG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러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면 가스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될 것이고 배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규 수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일 강하게 매세가 유입되고 있고 이제 막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주목할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풍원정밀입니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8세대 파인 메탈 마스크 생산 라인을 2022 올해 6월 달에 완공을 하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해상도나 이제 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인 메탈 마스크 이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게 되면 일단 애플 쪽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IT 제품 쪽으로는 다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나 이제 맥북.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아이패드하고 맥북 정도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이폰까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애플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소형 OLED 패널 제조 기술을 8세대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세대 파인 메탈 마스크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공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도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연간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8월 22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상승의 출발점에서 신호가 네, 알겠습니다. 네, 뒷시간 좀 땡겨서 말씀하실까요? 네. 뒷시간 좀 땡겨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최애패드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엔터주들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SM 실적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좋은 뉴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가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이든 YG든 JYP든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가 많은 쪽은 매수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제외하고요. JYP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외 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쪽에 강하게 JYP 엔터테인먼트 그룹 그 연예인들이거든요. 소속사 아티스트들인데 일본이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공연도 좀 재개가 되고 있고 엔화가 지금 약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는 물론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뭐 연일 약세 기록할까요? 전 하반기나 내년 가면 어느 정도 이제 달러 강세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하반기 공연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있지나 트와이스 팬이신 건 아니시죠? 네. 왜 제 편에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브는 왜 아까 제외하셨는지도 궁금해요. 하이브는 비싸요. 아, 네. 가격이 지금. 네, 뉴진스 좋긴 한데 네. 뉴진스만 가지고 하이브로 올리기는 힘들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두 번째는 미래 네. 나노텍입니다. 지금 배터리 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업체보다는 소재 원료 쪽으로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일단 IRA 때문에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이제 원료 쪽도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구체 관련된 부분을 국산화를 빨리 진행을 했다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니켈, 코발트, 망간 거기다가 이제 리튬을 믹싱시키게 되면은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미래 나노텍이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 분쇄 사업을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어떤 기업인지 공개는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보통 리튬염을 그 소금처럼 말려가지고 이 탄산 리튬을 리튬염을 뽑아내는데 여기서 탄산 리튬을 만들게 되고 거기다 수산화 칼륨을 섞게 되면은 이 전기차용으로 쓸 수 있는 수산화 리튬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중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리튬이 됐던 니켈이 됐던 전고체 됐던 이쪽에서 국산화를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래 나노텍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소재 원료에 대한 국산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참 어저께 이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참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12%가량 떠버렸어요. 그리고 네. 이 12%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연초에 고점이었던 9,400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못 맞추는 거라. 많은 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팀장님의 마음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 들고 오셨습니다. 현대차 최근 외국인의 수급 괜찮긴 한데. 네, 괜찮긴 한데 네. 주가는 엉망이죠. 네, 그래서요. 네. 네. 근데 저는 모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어떤 차별, 열심히 뽐뿌질 해주고 하니까 보조금 안 준다는 미국 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출자 구조 개편이 주가를 더 억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2024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글쎄요, 항상 저평가를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그런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전기차 미국 안 팔면 돼요. 유럽에 팔면 되고 우리나라 팔면 됩니다. 지금 대기자들 밀려 있는데 대기자들한테 차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서 미국 공장 지으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당장 판매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반기 실적 걱정할 거 없고 내년에도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너무 지금 그런 거에 지레 겁먹고선 주식을 팔기보다는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에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타점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두산 네. 에너빌리티이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 주기 종목인데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어떠한 투자 포인트 때문일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전 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그 해상풍력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뭐 주의 뜬 거는 위험한 거 맞습니다. 경고만 아니면 돼요. 경고만 아니면 되고,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원전 기업들을 접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시공 쪽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데, 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4월달에 그 100메가와트급의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현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달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5.5메가와트급의 대형 해상 풍력 발전기를 18개 정도 현재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1,900억 규모거든요. 지금 현재 해상 풍력 쪽에서 유일하게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해상 풍력 쪽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원전과 해상 풍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이쪽에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지금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상 풍력 쪽에 뭐 CS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육상 풍력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해상 풍력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점유율을 높여 나가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명을 바꾼처럼 진짜 에너지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18개 정도 공급뿐만 아니라 20년간 유지 보수 계약도 체결하게 되면서 1,800억 정도 추가 수익도 있다는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투자 주의는 괜찮다, 경고만 아니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투자 주의 경고 차이에 따라서 네. 일단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투자 주의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주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지금 수급이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그 투자 뭐라 해야 될까요? 매수 창구를 통해서 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심하게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의가 먼저 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지속이 되게 되면 경고로 넘어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도 네. 염려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런 경고 주의 뜨는 것들이 혹시라도 내 종목이 거래 정지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주의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두산밥캡 들고 오셨습니다. 네. 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스팸 문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발 그런 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누가 내 정보를 파는지 유창희님 하면서 보내는데, 제가 전문가입니다. 누가 저를 이끌어 주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그 투자 주의 뜬 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같은 두산그룹, 두산밥캡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관련해가지고 뭐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 뭐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물론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반도체 이슈들 때문에 공급하지 못한 제품들을 2분기에, 3분기에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좀 좋은 실적이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또 해석한다라면, 또 이것을 좀 더 좋게 해석한다라면 이제 이것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제품 지연되는 게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정상적인 매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국의 주택 지표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뭐 집을 못 짓을 사람, 혹은 그 원자재가 없어서 집을 안 짓는 것이지, 뭐 전체 시장은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수요 나올 수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최대 수혜를 두산밥켓이 얻어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 인상이 비용 감소로 인해서 또 수익성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좀 천천히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아니요, 뭐 좀 보느라. 네, 알겠습니다. 두산 밥켓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 미래생명자원인데요. 네. 22일 날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지금 조금 쉬어가긴 하는데 지금 접근해도 좀 유효할까요?
지금 좀 그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네. 좀 했거든요. 오늘 시장이 어쨌든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네.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곡물 관련주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다시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제외 좀 할게요. 관세 폐지 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오데사를 통해서 지금 곡물 수출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 이전에 했던 수출량이 현재 18%, 2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곡물 수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곡물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쪽뿐만 아니라 이게 전쟁만 끝나면은 안정을 찾겠지, 테마로 끝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가뭄 때문에 곡물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전반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현재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브라질은 대표적으로 커피 얘기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커피 같은 경우도 어떤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곡물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또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8월 20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시장이 또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땡! 네, 알겠습니다. 왠지 네. 땡할 것 같아서 말을 그래요? 못했더라고요. 네, 일부러 끊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신호가 딱 오더라고요. 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지금 땡으로 밀당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땡을 도대체 몇 번을 맞는 거예요. 그냥 제 시간을 좀 줘요, 그냥. 알겠습니다. LX 정리할게요. 땡을.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을 네. 추천했는데요. 상사주들이 거침없습니다. 물론 거침없이 하락했다가 지금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 LX 인터내셔널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 상승, 어저께는 유가도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불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죠. 일단 내가 얼어 죽겠고 내가 지금 더워서 열사병 걸리게 생겼는데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살고 보자라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탄 사용이 예전보다는 더 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LX 인터내셔널, 예전에 LG 상사죠. 석탄 트레이딩 쪽에 상당히 강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주목하실 필요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아요. LX 인터내셔널의 실적은 어마어마해요. 항상 뭐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지난 2분기도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여줬죠. 지금 시가총액이 1.5천억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이겨내면 새로운 가격 5만 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 남았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고요. 그 원전 관련돼서 신상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그 G2 파워가 신규 상장되고 난 이후 상당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까지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그 민간 최초로 원자력 발전 설비 경상 정비에 참여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연지, 화력연지 발전소 쪽에 이 발전 설비 정비를 하는 기업이 국내에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장된 기업이 3군데, 한전 KPS, 일진파워, 그리고 요 수산 인더스트리, 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최근에 한전 KPS도 그렇고요. 일진파워도 흐름이 괜찮지만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어쨌든 그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전 설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 1차측 수주가 아니라 2차측 수주하고 유지 보수 쪽으로 좀 수주를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발전 설비 정비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목은 수산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차트적으로 한 35,000 돌파를 이후에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가가 35,000원인데 지금 공모가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공모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가지 종목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탑픽 종목 확인해 볼 텐데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삼성중공업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저는 현재가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네. 뭐 이제 막 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7,000원이요? 네. 손절가는 어제 시가 정도입니다. 5,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권역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종목 들어보죠. 조금 테마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네. 미래생명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천연가스하고 지금 곡물이 좀 시향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이용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7,100원, 7,500원 정도 밴드를 상당히 넓게 좀 잡았어요. 그 조정을 좀 예상을 해서 그래서 지금 7,160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10,000원 정도 설정을 했고 손절가는 6,800원 정도로 상당히 좀 러프하게 좀 잡았습니다.